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양평 교평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총 건축 면적 1, 2층 합해서 45평으로 저희가 완공을 시켰고요. 경량 목구조입니다. 경량 목구조이고 총 건축비 3억 5,100만 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제가 시공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따라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자, 오늘은 양평에 45평 주택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외관을 설명을 드립니다. 스타커플렉스를 베이스로 한 주택을 제가 상당히 선호하고 아무래도 스타커플렉스가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걸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 주택 45평 어찌 보면 부지가 굉장히 넓은 곳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요새는 부지가 굉장히 작게 건축주인들께서 구비를 많이 하시는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진 단지스럽지 않게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건축주님께서도 그 부분을 메리트 있게 하셔서 이 부지를 구매를 하셨고 단독주택 필지를 분양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부지의 어떤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쪽에 속합니다. 서울과 가까운 양평에 속한 곳이고 아까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부지를 설명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부지 자체의 조성이 크고 조경이 많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베이직하게 가더라도 이 주택의 규모와 이 베이직한 모습과 또 조경이 이루어진 이 마당의 느낌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이 주택 계획적으로 잘 지어졌다라고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시죠. 기본적으로 스타커플렉스 흰색 계열로 보이지만 베이지 톤이 가미된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두울 때 보시면 베이지한 모습이 차분한 느낌을 주면서 실제 건축주님의 성향과 느낌과 비슷한 톤의 집이 지어졌다, 그리고 외장재가 발라졌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쪽 모습을 한번 담아주시겠어요? 이 주택의 주된 모습은 공간미인데요. 베이직한 모델 설명드릴 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베이직한 모델은 결국에는 이 조경과 다 어우러지는 모습을 다 고려하고, 그리고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예산 안에 맞춘 주택이라서 어찌 보면 베이직한 주택은 가장 목적에 맞게 잘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쪽 면에서 봤을 때 1층과 2층 이 비대칭적인 모습이 멀리서 봤을 때도 좀 아름답다, 그리고 비대칭적인 모습에서도 균형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참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이 주택의 부지와 이 주택을 같이 봤을 때는 제 말이 맞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지가 큰 곳에 집을 짓게 되면은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향에 대한 고민도 있을 뿐더러 또 향과 함께 뷰죠. 뷰도 같이 한번 취하고 싶기 때문에 2층을 저쪽으로 몰았을 때 이쪽에 넓은 뷰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 가족분도 계시기 때문에 1층에 주생활 공간을 많이 뒀고요. 2층은 실사용 공간만 딱 만들어놔서 좀 영리하게 집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의 스타커플렉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점이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기능적 단점은 거의 없고 디자인적 단점을 한 번씩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는 스타커플렉스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장점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굳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단점, 흔하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다른 제품들이 훨씬 더 뛰어나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분해 보이는 소재는 스타커플렉스가 가장 최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그리고 외장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시지만 이 건축주님과 잘 어울리는 주택, 그리고 그 부지와 잘 어울리는 주택을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게 되면 화강암을 데크로 짧게 배치해서, 그리고 저쪽은 휠체어가 진입로로 들어올 수 있게끔 경사 슬로프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고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다른 주택에 비해서 데크의 크기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건축주님께서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많이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쪽 면, 지금 찍고 계시는 그쪽 면을 잘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주택의 부지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로 집과 부지의 거리가 있고 높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좌측면과 좌측 정면을 봤을 때 굉장히 디자인이 뛰어난 집이다 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데크를 작게 설치한 이유는 부지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건축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늘상 말씀드리는 이 창호는 블랙 창호로, 이건 창호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에도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지만 이렇게 큰 창호로 설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유가 이 3중 유리 때문인데, 이건의 3중 유리는 저희가 오랫동안 이 제품을 써오고 있지만 건축주님들께서 하나같이 다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께는 3중 시스템 창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능은 갖춰져 있다라고, 어느 브랜드든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사용해본 입장에서는 이건 창호의 성능이 굉장히 일정하고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랙 창호를 선택을 해서 자칫 좀 밋밋할 수도 있는 이 베이지 톤 계열의 화이트 프레임이 아닌 블랙 프레임으로서 아이라인을 그린 것처럼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건축주님들께 이런 부분들은 좀 디테일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부지 조성이 다 끝나지는 않았는 주택인데, 이 주택에 이 밑을 화강암 판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집의 하단부를 화강암 판석으로 해서 스타코플렉스에 회색을 바른 것처럼 느낌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은 화강암 판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염에도 강하고, 그리고 데크와 일체스러운 느낌도 참 좋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제안을 통해서 건축주님들과 함께 데크 일체형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콘센트를, 요새는 건축주님들 이런 거 많이 아세요. 이런 거 아시는 분은 이런 거 쓰세요. 근데 또 디자인이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함이 있던지. 근데 이런 제품들은 방수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일반적이지 않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은 이 방수에 한번 건축주님들께서 당해봤다? 당해보신 분들은 이 제품 굉장히 권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쓰는 단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크게 디자인 힘을 주기보다 힘을 빼려고 노력했던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1층 영상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부터 좀 볼게요. 현관을 보시게 되면은 넓습니다. 한 2평 반 이상의 공간을 저희가 넓게 구성을 했어요. 이 집은 휠체어를 타시는 건축주님이 사용하실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 그리고 이러한 현관 같은 공간들, 심지어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턱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을 배리어 프리 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들이, 심지어 이런 신발장 같은 경우에도 다 터치예요. 미세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건축주님한테 충분히 사용하시기 편리하도록 저희가 설계하고 시공한 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약간의 벤치 같은 것들, 휠체어에서 여기 주차를 하고요, 저희 걸터 앉아서 신발이나 옷 매무새를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제가 이 현관을 구성했습니다. 이 삼연동 도어가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열고 있을 때 부드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문은 자동문이에요. 휠체어가 이 앞에서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을 뻗어서 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위에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열고 닫히게 저희가 만든 건데, 지금은 저희가 이 센서 위쪽을 아직 달지는 않아서 자동으로 열리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 부분이 자동문으로 저희가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층을 들어와서 복도 폭이 1.2m 이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충분히 개인 실내 휠체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쪽으로는 게스트룸. 제가 방 크기들을 휠체어가 이동하고 침대가 놓였을 때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다 계산해서 일일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상에서 그 느낌이 다 담길진 모르겠지만, 과하게 크지 않으면서 딱 침대 하나에 휠체어가 기역자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공간적으로 다 계획해서 배치를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큽니다. 많이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의 화장실은 휠체어를 타시는 건축주님이 사용하시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녀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화장실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다는 뜻은 휠체어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은 구분을 해준 거예요. 여기는 자녀들이 쓰는 공간, 그리고 안방 화장실은 턱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원스페이스 공간이라 그러죠. 넓은 거실과 또 이렇게 돌게 되면은 주방 공간. 지금 이 공간 사이즈만 해도요, 거실 주방만 거의 13평, 14평 정도의 공간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이 공간 안에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자,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주방 공간이에요. 제 키와 보시게 되면은 보이시나요? 싱크대가 낮습니다. 이거는 서서 하는 싱크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휠체어에서 앉아서 하는 싱크대예요. 이걸 건축주님 맞춤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끝까지 건축주님의 손 높이 사이즈대로 다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쪽은 다용도실이에요. 보통 다용도실 하면은 턱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턱이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올 수 있고, 이쪽 하부 공간에 세탁기든지 건조기든지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이 손 닿는 아래쪽 공간에서 다 끝낼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했어요. 이쪽으로 볼게요. 이 집은 타 주택과 좀 독특하게 이 안방존에
포켓도어라고 그러죠. 미닫이들이 다 설치됐어요. 방금 설명드렸던 다음 것지 같은 경우에도 다 포켓도어, 미닫이입니다. 여닫이로 하게 되면은 휠체어가 뒤로 빠져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옆으로 다 열 수 있게 구성을 한 거예요. 자녀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이제 여닫이, 그리고 휠체어를 타시는 어머님이 생활하는 공간은 전부 다 미닫이,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공간이에요. 안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4평 이상으로 확실하게 공간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층고는 2.7m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높아요. 3m까지 올리신다는 분 계신데요. 굳이 건축비를 더 들여서 그렇게 높게 하실 필요는 없고 2.7로도 충분하다. 높아요. 여기는 이제 어머니를 위한 화장실 공간. 아래 보시게 되면은 턱이 없죠. 왜냐면은 휠체어가 그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넓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좀 디테일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옆에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로 이동한 다음에 다리를 옮겨서 이쪽에서 이쪽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모든 높이가 지금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다 다운시켜놨어요. 이런 거울도 일자면 불편하잖아요. 약간 기울여가지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다 활용이 가능하게 맞춤으로 배리어프리 공간을 계획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리어프리를 100% 완벽하게 다 하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 100% 만족하는 것보다는 정말 포인트가 되는 부분, 그리고 건축님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들만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요, 큰 추가 비용 없이 이런 배리어프리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거실로 올게요. 이 집을 인테리어를 할 때 저희가 좀 목적이 있었어요. 건축주님의 건축 예산 범위 안에서 무조건 끝낸다.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은 실용성만 강조가 되면 된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깔끔해요. 솔직히 이런 것이 저희 홈트리오의 스타일이에요. 과하게 석재를 붙인다던가 페인트를 바른다던가 포인트를 준다던가 해도 돼요. 돈이 있으면. 하지만은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최근에는 이 건축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건축이 갖고 계시는 예산 범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하는, 내가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심플하게 가세요. 충분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좀 예산이 남았다 하시면은 소파 같은 거 나중에 들고 갈 수라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하셔야지 벽 이런 데다가 투자하시면 하세요. 의미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좋은 주택 모델로 선보일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것들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홈트리오 임성재입니다. 저와 함께 2층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2층 올라오면서 특이한 점 혹은 포인트가 있다면, 집 전체적으로 상당히 톤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인데, 이런 나무색하고 흰색의 조화가 상당히 깔끔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난간 역시 흰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데, 계단에 디딤판, 그다음에 첼면, 그다음에 손잡이, 그다음에 벽, 그 색깔이 조화를 잘 이뤄서 상당히 깔끔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2층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자, 2층에 올라왔는데요. 2층은 딱 방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소거실이 있진 않고 대신에 방을 상당히 크게 해서 넓게 쓰는 방식으로. 1층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단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분리가 없이 마루와 마루가 색상으로만 구분이 돼서 이어져 있고, 이유는 1층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들고 나름에 있어서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 그다음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이렇게 재료 분리나 단차를 없애는 방식으로 시공을 많이 하죠. 자, 2층 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길어요. 제가 발걸음으로 한번 대략 살펴볼게요. 한 7m 정도? 7m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방이 이렇게 크다고 보면 사실 거실의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계획 역시 이쪽에 TV를 설치해서 일정 공간은 TV를 시청하고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고, 한쪽으로는 침대를 넣어서 방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공간에서 침실과 거실이 공존하는 원룸 형태의 구성을 띠고 있다. 사실 2층 공간이 계단실을 제외하면 7, 8평 정도 될 텐데 방이 한 7평 정도 될 거고요. 7평 정도 되는 공간을 굳이 분리를 해서 거실, 주방으로 따로 쓰기에는 뭔가 이도 크지 않게 좁을 수 있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사용하실 바에는 벽을 과감하게 없애고 거실, 다음에 침실을 내부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서 조금 넓게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2층에 방이 하나인 대신에 만약에 여기가 벽으로 막혀 있다고 하면 공간이 넓더라도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크기의 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대략 한 3m 내외의 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크게 픽스가 되어 있고 양쪽으로는 이렇게 틸트 앤 턴이 되는 창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도 충분히 잘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픽스창,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지금 한낮인데요. 이쪽에 서 있으면 눈을 못 뜰 만큼 해가 눈부시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 앞에 다른 집들이 있거나 하지 않고 쭉 뻗어 있기 때문에 채광과 전망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큰 창을 뚫어서 2층 방이 답답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층 방에 이제 침실이 있다 보니까 뭐 침구류나 옷을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딱 붙박이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을 여는 이 라인에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딱 여기가 이렇게 한 공간인 것처럼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상당히 사려 깊은, 좀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만약에 이 문이 끝까지 열리도록 배치가 돼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이 부각이 돼서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걸리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 공간이 불필요하게 이만큼 더 늘어날 바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층에 있는 이제 하나의 욕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차가 다 없지만 화장실은 단차가 이 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재료 분리와 동시에 단차를 둬서 혹시 모를 누수나 역류에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공사이긴 해요. 대신에 턱을 최대한 낮춰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면 화장실의 배치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변기와 세면대, 그 다음에 욕조, 전반적으로 1층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키가 좀 낮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건축주가 계시기 때문에 세면대도 평소보다 좀 낮게 설치가 돼 있고, 욕조도 마찬가지로 보통의 높이와 다르게 상당히 낮게 50cm 이내로 설치가 돼 있어서, 제작이 돼 있어서 욕조에 들고 나오고 하기에 상당히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시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안의 색감은 상당히 겉에 하얀 화이트 톤의 그런 인테리어와는 조금 다른 좀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나요. 그레이와 블랙, 그 다음에 매트한 소재의 그레이 수전들, 그 다음에 이런 수건거리, 그 다음에 휴지거리 세트로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안에 이렇게 콘센트가 2개나 있죠. 콘센트를 설치해서 뭐 드라이기를 사용하신다든지 고데기를 사용하신다든지 면도기를 충전하신다든지 전동 칫솔을 충전하신다든지, 사실 그런 일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욕실에 항상 콘센트가 부족해서 번갈아 끼우기 마련인데, 이렇게 4개 4구짜리가 설치가 돼 있어서 2구 2구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가 됐다. 그래서 화장실을 시공할 때 콘센트의 개수,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는 말씀을 드리면서 2층을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2층 간단하게 정리하면 2층은 소거실이 없고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한 7평 내외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실 하나가 있죠. 2층의 방하고 거실을 굳이 3.5평 내외로 나눌 바에는 크게 하나의 공간으로 가고 그 안에서 동선을 구분하거나 공간을 분리하는 인테리어 배치를 통해서 넓게 활용하는 방법을 이 집을 통해서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양평의 2층 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